오늘은 안과 질환 마지막 시간 윤길중 원장님을 모시고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뇨가 있다는 것은 혈당이 높다는 거잖아요. 미세 혈류의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혈관벽에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진 혈관 틈을 통해서 배출물들이 부종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눈에 망막이라는 조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당뇨 망막증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이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혈당의 기간, 혈관벽이 약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겠고, 흡연도 혈관벽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당뇨 망막증이 증가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병 기간이 길면 당뇨 망막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당뇨 망막증이 있더라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출혈이나 삼출물이나 생기더라도 중요한 부위에 생기지 않으면 변화는 있지만 증상이 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단계적으로 나눈다면 흔히 말하는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심각한 정도로 당뇨의 망막증을 나누게 돼요. 중증 이상이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뇨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검사가 있을까요? 안저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안저 진단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색극등 아래서 렌즈를 통해서 안저를 보는 경우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형광 안저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혈관에다가 특수한 물질을 주입을 해서 그 혈관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 염색소의 진행 양상을 보고 어떻게 피가 잘 가고 있는지, 진행이 잘 안 되는지, 몹쓸 혈관이 생겼는지를 보는 형광 안저 촬영이 있고, 또 좀 더 자세하게 부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OCT라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특수 촬영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신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 고혈당, 혈당 관리가 중요하겠고, 진행이 빠르거나 빨리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 흡연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어쨌든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면 눈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하죠. 허혈성 변화가 생기거나 몹쓸 혈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필요한 부위만 혈액이 가게끔 강온고슬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변부를 좀 파괴시키는 레이저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번 부종이라든가 또 하나는 신생혈관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그 부종을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혈관 신생을 줄이는 그 유리체내 그 주입술이 있어요. 터미성 변화가 생기거나 망막 박리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유리체 절제술까지 되는 경우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경우들을 말하게 됩니다. 유리체 수술을 했을 때 시력에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나요? 기존에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하기 전에 망막의 상태가 어떠느냐가 중요하죠. 시력은 결국은 이제 섬유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망막 박리가 생겼거나, 어떤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았지만 항반 변성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쪽에 유리체를 제거를 해서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좀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망막 상태가 어떠느냐가 시력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망막병증의 합병증은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합병증이라고 한다면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유용률도 높고, 새로운 혈관이 생기다 보니까 또 유리체 출혈이 생기거나 삼출물들이 나오게 되면 항반부가 부종이 생기거나, 부종들이 가라앉지 않거나 또 하나는 다른 삼출물들이 서로 엉겨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엉겨 붙게 되면 섬유화가 되고, 섬유화로 인해서 증식이 되게 되면 망막 박리까지, 견인성 망막 박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신생혈관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치료가 안 되면 신생혈관 용내장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출혈이 생겨 유리체 출혈, 또 망막 출혈, 그리고 더 심해지면 망막 박리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도 망막병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 이제 젊은이들이 망막병증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당뇨가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왜 젊은 층에 당뇨가 증가됐느냐를 지만 식습관, 가공 음식이라든가 당분이 너무 풍부한 음식,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운동이 부족하다는 것은 비만이 생기게 되죠. 그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비만에서도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내장에 비만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 그리고 과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인슐린이라는 애가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혈당이 올라가겠죠. 당뇨의 가장 기본적인 소인 중에 하나는 가족력입니다. 검진할 기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병률이 올라간다. 당뇨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젊은 층, 특히 당뇨는 이제 1형하고 2형으로 나눠지게 돼요. 1형하고 2형. 1형은 대개는 인슐린 의존형인데 어렸을 때부터 생긴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사실은 대개는 5년 이상이 지나면 망막증이 생길 확률도 높고 더구나 훨씬 심하게 생겨요. 잘 반응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당뇨 유병도 올라가고 유병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망막증의 빈도도 또 증가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형인 경우에는 당뇨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1형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빨리 어렸을 때부터 진단을 받기 때문에 내과에서도 권하는 거고 또 소아과에서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상이 없으면 대개 1년 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정기 검진을 되게 권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검진을 해야 되겠네요. 대개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임신을 하게 되면 체중이 불죠. 아무래도 2세 영향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임산부들도 당뇨가 생길 확률이 있죠. 임신상. 단기간에 걸쳐서 당뇨가 생겼다고 해서 망막증이 바로 생기진 않아요. 네. 유병 기간이 길면 망막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자면 혈당 관리 중요하죠. 당뇨, 망막증을 빨리 생길게 할 수 있는 흡연을 하신 분들은 금연하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중적으로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가 있다. 그러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의 정기 검진을 받는다. 이게 가장 당뇨, 망막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